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곳은 대만 갑부 구어타이밍이 구이저우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폭스콘입니다. 전성기에는 직원이 수만 명에 달했고 2018년에는 총 생산액이 1000억 위안, 하나 약 19조 500억 원에 달해 구이저우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한때 구이저우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황으로 문이 닫혔으며 사람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폭스콘이 굳이 중국을 떠나려 할까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많은 대만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점차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좌경화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대만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공급망을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그중 대만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 폭스콘이 그 한 예입니다. 폭스콘 철수 소식은 허난성을 폭풍처럼 휩쓸었습니다. 한때 허난성 대외무역 절반을 지탱했던 전자제조 그물 폭스콘의 대규모 철수는 실제로 허난성에 큰 충격을 미칠까요? 먼저 허난성이 폭스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폭스콘이 정저우에 정착한 이후 폭스콘은 정저우 전체 대외무역을 거의 떠받쳐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폭스콘은 정저우 수출액의 80%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허난의 대외무역 호황에 폭스콘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저우 공장에만 약 3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폭스콘 공장의 영향은 요식업과 숙박업 등 폭스콘의 운영에 의존하는 전 후방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련 인원은 약 100만 명 이상 예상됩니다. 정저우의 상주 인구는 약 1200만 명, 노동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노동 인구 7명 중 1명이 폭스콘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자리, 세금 기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스콘의 허난 경제 역할은 어디에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폭스콘이 허난에 미친 영향은 어떤 기업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폭스콘의 수출입액이 무려 4천억 위안, 한화 약 76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 정조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 중 폭스콘 혼자서만 74%를 차지했으며 허난성 전체로 보면 폭스콘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허난의 수출입 무역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9%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652억 위안, 한화 약 12조 4,3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1000억 위안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락한 이유는 폭스콘과 관련이 있습니다. 还记得之前富士康说要走的时候，键盘侠们是怎么说的吗？他们说赶紧走，没有富士康，地球照样转。的确，地球是继续转了，但是郑州的富士康产业链可就瘫了。不仅20几万的富士康员工都要面临失业，他们背后呢也有无数个家庭，还有厂区周边的餐饮、娱乐、服务、住宿等等产业都不同程度的受到牵连，至少牵连几十万、上百万人的吃饭问题。当然，并不是说河南或者郑州没有富士康就会倒，只是我们是不是应该反省一下，为什么会走到今天这一步？有些人说原则性的东西是不能让步的，但是我不明白，富士康难道真的影响到了国家安全的程度了吗？那我们能不能给出一个共存共赢的方案出来，留住他们呢？毕竟只有稳定就业才能保持社会的稳定，还有什么比老百姓吃饭的问题更重要的呢？看一下廊坊富士康停车场啊，原先的停车场车都停不下，现在这停车场没有多少车了，有知道是什么情况了吗？看一下马路边，之前的话这马路边停车位都没地停，现在都是空空如也。有知道廊坊富士康发生了什么动态吗？ 지난해 8월 폭스콘 창업자 구어타이밍이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지 2달 만에 그가 설립한 폭스콘이 중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어타이밍의 출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민주사회에서 사업가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만 사업가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탄압해 왔으며 대만 사업가들의 입장 표명을 강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대만 원동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2020년 대만의 민진당 캠프, 즉 민진당 소속 출마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만 하이파왕이 세금 조사를 받은 것은 차이잉원 전 총통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공의 대만 사업과 탄압은 위축 효과로 늦가을 소리를 내지 않는 매미처럼
사람들이 감히 직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사업가들은 언제든지 집을 압수당하고 몰살당할 수 있으며 중국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업자들도 언제든 투옥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중공 당국은 국가보안법, 간첩방지법 등 각종 법률을 이용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의 중국 철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의하면 폭스콘이 3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3만 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여름 보도했습니다. 폭스콘은 지난 2월 베트남과 2057년까지 45헥타르 약 12만 10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폭스콘은 지난해 5월 인도의 과학기술 중심지 방갈로르 외곽의 넓은 땅을 3,700만 달러, 하나 약 513억 5,600만 원에 사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인도에 약 9개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생산의 약 30%가 2025년까지 중국 본토 밖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폭스콘은 결국 떠나고 32만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저우항 신구의 상업거리는 이전의 화려함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는 폭스콘이 들어서면서 번화해 리틀 홍콩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정저우 폭스콘의 원래 직원 32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이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젊다는 것입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하여 음식 배달하러 간다면 누가 음식을 주문할까요?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한 중국 남성이 폭스콘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폭스콘이 나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현지의 신발 공장에서 일해보고 나서야 폭스콘의 좋은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혼자 임의로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 폭스콘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흡연 구역도 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면 화덕에서 덮개를 꺼내기 위해 하루 3위안, 한화 약 570원씩 자비로 장갑을 사야 한다. 폭스콘은 매일 장갑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을 비교했는데 신발 공장의 한 달 월급은 4,500위안, 하나 약 85만 7천 원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7시간이다. 그러나 폭스콘은 매일 10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4,500위안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폭스콘에는 아프면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공장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신발 공장은 사회보험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폭스콘은 노동 착취 공장인가요? 폭스콘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 위해 틱톡 방송인 샤오바오는 정저우의 폭스콘 생산 라인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경험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富士康的宿舍区，这建的还挺好的。这些员工宿舍都是8人间，但从外观看呢，就像是小区的楼房。宿舍费150块钱一个月，包水、包电、包网。我认为这价格真的非常良心，比大学的宿舍还要划算。这是宿舍楼下的商业，有网吧，一些小餐馆。如果你觉得跟别人住不习惯，那么就去富士康附近的城中村张庄租房子。这些出租屋的环境真的很好啊！你看这里的采光，基本都是没有遮挡的。然后楼间距呢也是特别宽敞，像这么大的一个房子带独立卫生间，租金只要350块钱，你们觉得划算吗？第二天我们还要参加一整天的岗前培训，然后才能进入流水线。整个教室有50多个人，他们都是昨天跟我一起入职的。如果是旺季招聘，估计有上千个人呢。坐在我旁边的是一位30多岁的妈妈，她是在富士康附近农村生活的。她平时在家呢要带着3个孩子，现在孩子放寒假了，家里有爷爷奶奶负责带，她就有时间抽空来富士康这边打工了。我问她春节打不打算继续在富士康加班，她说她打算，除了年初1和除夕这2天放假之外，其他时间她都在富士康工作。我说你也太拼了吧，过年你都要在这里上班。她说在富士康上班可轻松多了。我又问什么轻松多了，她说在富士康上班比在家带孩子轻松多了。她说带孩子又要负责孩子的衣食住行，要接送孩子，最累的还是负责
督促他们学习，她每天都要对着孩子大吼，真的是心力交瘁。这个妈妈她平时上下班呢就是坐地铁，是的，你没听错，富士康附近的农村是开通了地铁站的，富士康的门口呢也是地铁站，所以富士康周围农村的农村人真的可以坐地铁上下班。所以对于这个妈妈来说，富士康工作真的就是钱多事少离家近。她说她很喜欢在富士康工作，因为富士康有五险一金，有不错的收入，而且各方面的制度啊、保障啊都很完善。如果有的选啊，她真的很希望能够在富士康当一个长期全职的员工。我分配到的组啊，不管是主管还是组员都非常的友善、文明、尊重人，根本没有我在网上所看到的那种被骂被霸凌啊，或者打架啊、吵架这种。同时呢，我也跟分配到其他组的人聊过天，他说他们的组呢就相对严厉一些，但不管多严厉，这位员工只要不想加班，他就可以不加班，就可以8个小时准时下班。所以员工的这些基本权利，拒绝加班的权利，在富士康是可以得到保障的。我在的这个检验组啊，全都是年轻的女大学生，他们放寒假来富士康这里打工赚钱。1个小时的工资啊，他们很低，才10多块钱。再加上一点加班费呢，他们做满1个月啊，可能就赚个3000、4000。那么大家可能会有个疑问呢，为什么这些大学生放假了不去实习，而是来富士康打工呢？实习不是能赚到同样多的钱，而且还能丰富自己的简历，感觉是一个更好的选择啊。但我们要考虑到一点啊，就是你实习赚的钱啊，基本就用来交房租啊、来吃饭、来开销，你是很难有钱盈余下来的。但是你来富士康打工呢，在这里管吃管住，你赚多少钱基本都能存下来。现在午休时间，我来到了他们的食堂吃饭。这些菜挺便宜啊，素菜才1块5、2块，6块钱肉菜，牛排才6块钱，你敢想吗？它身材很便宜，分量很大。我在深圳大学的食堂，如果要吃2荤1素，有这么大的分量的话，可能得20块钱了。在富士康这里只要14块钱，真的很划算。而且他们的工厂会给每个月450块钱的那个用餐的补贴，基本上就可以免费吃饭了。这里的东西不仅味道好吃，分量足，价格还便宜。이 영상을 보고 나면 폭스콘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